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현준 과장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효과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였거든요. 오늘도 또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인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발상 투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유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눴었고, 조선에 대해서 한번 역발상 투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 태양광입니다. 일단 태양광을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냥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좋아 보여서 사실 좋아 보여서. 예. 간략하게 얘기하면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나름대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집요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태양광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좀 우려가 저는 더 크다라는 생각하거든요. 풍력, 태양광 한때 진짜 고유가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대체 에너지원이잖아요. 최근에 저유가 시대입니다.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가져갈까 했는데 역발상 투자로 가져오셨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태양광을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냥 어저께 공부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좋아 보였어요. 그냥 이게 좋아 보였는데 이제 대부분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저도 다른 자료들을 쭉 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내가 봐도 나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분석했을 땐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으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또 가져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면서 태양광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과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유가와 관련된 부분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유가가 빠졌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일단 보는 이유부터 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딱 유가 빠져서 이게 태양광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태양광 대체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투자 스킴이 이랬는데 대체 에너지로서 이제 각광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와 석탄가 하락 같은 연료에 하락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가 상당히 좀 뜸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석탄가 하락에 따라서 화력 발전 단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력 발전에 대한 메리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대체 에너지의 효율은 좀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의 스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가하고 석탄가의 움직임이 지금 여타 신재생 에너지주들과 움직임과는 상당히 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차트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석탄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중국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기존 발전 규모를 축소하면서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량즈펑 중국 국가에너지국 부사장에 따르면 중국의 2014년도 연간 태양광 발전량이 이제 250억 킬로와트 퍼 아워입니다. 이게 단위에 따라서 좀 수치가 많이 다른데 인민방에서 가져온 거니까 정확한 수치고요. 250억 킬로와트 퍼 아워. 그리고 이게 2013년 대비 200%의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중국의 태양광 발전소는 200% 증가세를 보일 만큼 지속적으로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전통적 에너지원을 줄이고요. 대체 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석탄 가격 하락이 나왔다는 측면을 보면은 석탄 가격 하락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석탄 가격 하락이 안 된다는 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석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고유가의 수혜주였지만 저유가 어느 정도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의견이 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은 근거로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했던 건 한때 태양광 혹은 풍력 이런 관련 종목에 대한 어떤 정부의 사업 보조금 지원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좀 진짜 감소 추세고 거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제가 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경제학 제가 공부할 때도 좀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하면은 또 이거 1시간짜리 또 얘기가 되는데 이거 짧게 전 세계적인 이제 보조금 감소 추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은 예전에는 RPS라고 Renewable Purchase 그다음에 S가 뭔지 까먹었는데 그리고 FIT 지금은 이제 Feed-in Tariff라는
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1년도 이후에 특히 이제 이 FIT가 급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유럽 위기거든요. 2011년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에 따른 보조금 감소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그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는 또 당시에 또 보조금이 좀 많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급 과잉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또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공급 과잉을 해소시켜가는 국면에 지금 와 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태양광 기업들의 이익은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약간 돌아서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전기요금의 뭐 인상분과 설치 단가 하락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설치 수량 증가에 기인한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유로는 전기요금이 이제 2010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봤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수요가 좀 계속해서 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요즘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좀 대체 자원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풍력도 있고, 원자력도 뭐 계속해서 좀 꾸준히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태양광이 어떤 지속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속 성장 가능 투자라는 분야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산업의 장기적 성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또 투자 계획도 세우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태양광 산업 투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패러다임은 넘어갔고요. 국가 에너지 산업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태양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 자체의 경제성,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산업 자체로서의 경제적 측면이 지금 이제 태양광 산업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 미국의 태양광 산업의 전체 고용 규모가 17만 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발전원인 석탄 같은 경우는 9만 명.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에서 석탄은 9만 명을 고용하는데 태양광은 17만 3천 명을 고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탄 산업의 고용은 그리고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실제로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의 2014년도 신규 고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그게 3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크게 기여를 하면서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가 태양광 대비 석탄의 발전 효율이 가져오는 발전 단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비싸게 태양광으로 발전해 쉽게 말해서 더 비싸게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도 태양광으로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인력들한테 월급을 주는 게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경제에 더 유리한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그 고용을 통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그런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제가 좀 멋있게 좀 얘기하면 태양광 산업은 기존의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효율에 관한 패러다임에서 고용 창출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효율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서의 존립 근거가 충분한 산업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매력도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국가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사업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자, 세 가지 우려에 대한 어떤 답안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석탄 사업이 감소하고 있고 또 정부 보조금은 감소 추세지만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설치 수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얘기해 주셨던 것까지요. 그러면 지금 역발상 투자로서 이제 지금이 적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략 한번 결론적으로 좀 주시죠. 오늘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올라갈 것 같다. 예. 근데 소형주 말고 대형주 위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소형주 평소에 말씀 많이 드리는데 태양광은 아직까지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우려들이 남아 있으니까 네. 대형주 위주에 좀 접근을 여러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다. 자, 태양광은 이제 패러다임이 분명히 이제 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대체 에너지였는데 이제는 어떤 국가 이 근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원의 주축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들 무시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발상 투자 계속해서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이현중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